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질문 Q&A를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꽃받침 브릿지앤 교육연구소의 대표 김혜원이고요. 오늘 아주 멋진 강사님을 모셨어요. 한번 직접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유아 성교육, 그림책 성교육을 안내해줄 성장 대리 코치 고유미입니다. 와, 네. 목소리 자체도 이렇게 그림책 동화, 왠지 구연 동화 재밌게 읽어주는 선생님 같아요. 네. 워낙 또 외모도 아름다우시지만 오늘 또 좋은 성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합니다. 오늘 뭐가 준비가 많이 돼 있어요. 이따 끝나고 한번 보여드릴 텐데 준비도 철저하시고요. 오늘 한번 제가 질문을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아부터 성인, 노인의 성까지 다양한 질문을 주시는데 이제 봄철이라 아이들이 막 뭐 다양한 데도 놀러도 가고요. 또 가정에 따른 많은 행사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유아 성교육, 소위 이제 유아를 기르는 부모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좀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유아 성교육 하면 아무래도 또 자녀를 길러보셔서 아시지만 대표적인 질문 있죠. 엄마, 난 어디서 왔어? 뭐가 됐든 이 어떤 탄생에 또 많은 궁금증, 사람이라면 또 그 근간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또 구체적으로 뭐 어디로 나오는지까지 요즘 아이들도 빠르다 보니까 많이 묻더라고요. 자, 오늘 명확하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기르면서 이런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아기에 가장 부모님들이 많이 받는 질문 바로 두 가지 있죠. 엄마, 아기는 어떻게 생겼나요? 그리고 어디로 나오나요? 근데 이 질문에 어른들이 머뭇거립니다. 근데 예전에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새가 물어다 줬어.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엄마 친엄마가 아니었구나. 어쩐지 혼내더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아이들에게 그런 답변을 주시면 유튜브에 바로 검색을 합니다. 근데 유아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자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게 부모님들이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교육으로 그림책 성교육을 오늘 안내해드리려고 해요. 좋죠. 자, 제가 첫 번째 소개해드리는 책은 바로 이 책인데요. 여기서 보면 정자가 곧 수영대회가 열릴 거야 이러면서 헤엄쳐 나가요. 근데 헤엄을 쳐서 아빠의 고안에서 나와서 헤엄을 쳐서 이렇게 쭉쭉쭉 따라 나옵니다. 따라 나와서 이제 보물선을 찾듯이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선장도 있고요. 그리고 보물을 찾듯이 엄마의 몸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이걸 유치원에서 배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 엄마 알겠어. 정자와 남자가 만나서 아기가 되는 거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거 만나냔 말이야. 그럴 때는 이렇게 보여주죠. 그날 밤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 이불을 쓰고 출발을 외쳤어요. 출발을 외쳤더니 이제 정자가 아빠의 몸에서 나와서 엄마의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아이들이 묻는 거예요. 내 바지를 입었는데 정자가 어떻게 통과하지? 팬티를 입었는데 어떻게 통과하지? 그럴 때는 당황하지 않고 이런 장면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가까이 한번 보여줄까요? 네, 엄마와 아빠의 이렇게 생식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정소, 난소, 이렇게 자궁, 이렇게 고환까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명칭들을 알려주실 때는 아이들은 많은 명칭을 기억하지 못해요. 음순, 음경 이 정도 알려줘도 무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난자는 남자니까 남자 몸에 있는 줄 알고 정자가 여자 몸에 있는 경우 그렇게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정자는 남자 몸에 그리고 난자는 여자 몸에 있어. 그리고 남자의 고추는 음경이라고 하고 여자에게는 음순이라는 외부 생식기가 있어. 이렇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성과 여성의 다름을 한번 이렇게 인지를 해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불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럴 때는 이 정도 그림책을 보여주시면 돼요. 자, 이 그림책을 실제로 엄마가 된 미술을 전공한 작가들이 두 자매가 그린 그림책인데요. 그래서 제가 다른 그림책을 봤을 때 이제 외국 작가가 그린 것보다는 가장 한국 정서에 맞았던 그런 그림책이에요. 참고로 저는 출판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네. 엄마 입장에서 쓴 그림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자가 몸속으로 헤엄쳐서 남자를 만나게 되고요.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이렇게 만나서 아기가 됐죠. 아기가 3개월 땐 이만큼, 5개월 땐 이만큼, 6개월 점점점 커져요. 와, 점점 커지죠. 네, 그래서 10개월이 되면 여기 아기를 보면 머리가 위쪽에 있죠? 근데 이제 8개월이 되면 머리가 아래로 내려왔어요. 이제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 분만을 준비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10개월이 되면 이제 엄마가 만삭이 돼서 아기를 낳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
아기가 어디로 나오나요? 대부분 아이들이 배에 있으니까 똥꼬에서 나오지 않을까? 또 이런 얘기를 하는 맞아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명확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죠. 아이가 나올 때가 되면 이렇게 아기집 자궁이 수축을 하게 되고요. 이 밀어내는 힘에 통해서 엄마도 힘을 주고 아기도 힘을 주고 서로 힘을 합쳐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병원에서 출산을 하면 엄마가 이렇게 있고 아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이 과정에서 아이가 좀 낯설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엄마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 근데 이렇게 큰 머리가 나오면 아프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겠죠. 맞아요. 예, 그럴 때는 원래 아기가 나오는 그 구멍을 질이라고 해. 질은 평소에는 아주 이렇게 한 조그맣게 생겼는데 아기가 나올 때는 아기 머리만큼 커지게 돼. 그리고 빠르게 이렇게 회복을 해서 다시 작아진단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기 낳을 때 많이 아팠어? 이렇게 물어볼 때는 죽도록 아팠어. 그러면 아이가 나는 그럼 애를 안 낳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정적으로. 네, 그래서 아이 낳을 때는 좀 아팠지만 회복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했고 그리고 태어난 너를 보면서 굉장히 기뻤어. 그래서 그 기쁨에다 잊혀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장 의화성교육에서 질문을 많이 받고 가장 난감해서 설명하기 힘든 점도 요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봤고요. 이 그림책을 통하면 누구나 가장 좋은 성교육 선생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아이들이 기관에서 받는 그런 성교육은 굉장히 일회성이고 단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생각을 들어볼 기회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런 책을 통해서 교육을 하시면 두고두고 보면서 아이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고 그리고 엄마 아빠의 생각도 전해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유아성교육에서 그림책 성교육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어떤 도구를 활용할 때 아이들도 더 흥미가 진진해지는 것 같아요. 네. 또 눈 맞추면서 이야기도 하지만 그림책은 사실 그림과 스토리 가운데에서 그 어떤 흐름 가운데 더 재미있는 아이들을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성경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추천해주신 아까 얘기 보여주셨던 책이 여기 내 동생이 태어났어요. 어찌 보면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책이죠. 이러한 책으로서 또 같이 읽어나가면서 아이가 출산 때 어땠는지 그런 스토리를 들려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어릴 때는 이렇게 시각적으로 아이들이 보이는 게 어머 진짜? 이게 뭐야? 뭐 봐봐. 이런 표현이 많다 보니까 어떤 그림책을 통한 것과 함께 어렸을 때 아이들의 사진 뭐 꼭 출산 때가 아니더라도요. 뭐 1살 때가 됐던 100일 때가 됐던 또 우리가 기념하려고 많이 찍어 놓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어렸을 때 네가 이랬단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보통 발이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발가 막 대보면서 막 아이들이 재밌어하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 했던 발이 이렇게 커졌다니. 그래서 또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참 이 성교육의 끝은 아까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아팠어 라는 부정적인 건 어찌 보면 앞으로 밀고 뒤쪽에는 이렇게 막 안으면서 살레음 또 부비부비하면서 엄마가 태어나줘서 네가 태어나서 너무너무 고마워 또 이렇게 너무 건강하게 커져서 엄마가 그때 아팠던 거는 싹 잊고 지금 너무 너로 인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는 걸 잘 어필해 주신다면 우리가 사실 성교육 일상생활에서 늘 자유자재로 아이와 대화 속에서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아이들이 좀 질문했을 때 당황하셨거나 또 좀 재밌게 어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혹시 자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7살, 10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딸, 둘 다 딸? 네, 둘 다 딸이에요. 그렇군요. 두 딸의 엄마와 네. 세 아들의 엄마. 우리가 그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네. 성교육 뭐 딸은 엄마가, 네. 뭐 이제 아들은 아빠가 하는 게 좋은가요? 이렇게도 물어보시는데 네. 어떻게 좀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저는 10살 이전에는 아빠가 좀 더 많이 참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아빠를 굉장히 잘 따르고 있고 왜냐하면 남성의 몸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충분히 뭔가 아이들이 보지 않았을 때, 금기시했을 때, 음. 말을 안 해줄 때 너무 많이 호기심을 갖는 경우가 맞아요. 많아요. 그래서 보통 초등 전에는 아빠가 목욕하는 시간도 갖고 그런 걸 많이 해보면 좋고 남자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아이도 커가면 엄마랑 목욕할 시간은 적어지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충분히 그런 교감의 시간을 갖고 어느 정도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이 될 때는 연령에 맞는 그림책이나 아니면 청소년이 볼 수 있는 이제 성교육책이나 그런 거나 아니면 영상 자료를 통해서 같이 해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절대 혼자서 방에서 몰래 이렇게 보지 않도록 하는 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성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성교육 네. 모든 부모님들이 바라시는 거죠. 네. 오늘 한번 정리해보면요. 이 아이들이 많이 물어보는 엄마는 어떻게 태어났어? 뭐 어디로 나왔어? 이런 생명에 조금씩 관심을 가져질 때 사실 성교육의 적기는 아이들 이렇게 호기심이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 막 어버버버 하지 마시고 오늘 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팁 3가지 뭐였죠? 첫 번째, 영상 자료가 없으면 그림책을 이용한다. 맞습니다. 두 번째, 당황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설명한다. 네. 세 번째,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성교육 선생님은 바로 가정에 있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께서 오늘의 팁을 활용하셔서 있는 그대로 아이 출산했던 스토리 그리고 또 그림책을 통해서 재미있는 몰입감 그리고 이왕이면 아이가 어렸을 때 직접적인 사진을 가지고 같이 아이와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꼭 안아주는 스킨십까지 해주신다면 우리가 아이가 언제든 엄마한테 스스럼 없이 아빠에게 물어볼 수 있고 그런 호기심 있을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도 이렇게 영상 같은 거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이 관계 속에서 좋은 성교육 또 성품교육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많은 질문을 풀어드리러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